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신비로운 자연과 함께 수많은 전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태백산맥의 중심부에는 천년의 세월 동안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려온 산신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산신령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 존재는 항상 느껴졌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산속에서 갑작스런 안개가 끼거나 길을 잃은 자들이 마침내 갈 길을 찾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도움을 주었다고 믿었다. 한편 영동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비밀이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대를 내려오며 태백산의 어느 깊은 곳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비밀은 태백산이 가진 신성한 힘의 근원이며 그것을 찾는 자는 산신령과 맞서려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영동 마을에는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 김민우가 살았다. 민우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서 태백산의 비밀에 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화창한 날 아침 김민우는 산신령의 전설이 뿜어져 나오는 태백산으로의 여정을 결심했다. 여정의 시작은 평탄했다. 민우는 산의 웅장함을 즐기며 산책하듯 길을 올랐다. 그러다 점점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길은 사라지고 숲은 더욱 어두워졌다. 갑작스러운 안개와 계곡을 넘어서는 차가운 바람에 민우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에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민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우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제게 태백산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민우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대답했다. 그러자 눈앞에 안개가 걷히고 작은 여우가 나타났다. 그 여우는 바로 태백산의 산신령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여우는 민우를 조심스럽게 관찰한 후 말했다. 진정한 비밀은 산의 외관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그대가 찾고 있는 것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만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민우는 다음 날부터 여우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며 산의 속삭임을 듣고 나무와 바위와 교감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여우는 산의 오래된 이야기와 자연의 법칙을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민우는 태백산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자연 과조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마음가짐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김민우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고 후에 영동 마을의 전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이해시키는 대평생을 바쳤다. 태백산의 신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 또 다른 용감한 이들이 그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도전자가 오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눈보다 마음으로 보는 법이라는 것을 김민우는 마을에 깊이 새겨주었다. 이로 인해 영동 지역의 전설은 수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임실 지역은 산과 강 그리고 드넓은 평야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땅이었다. 이곳에는 고은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눈동자와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신비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다. 실제로 고은별은 임실 지역을 보호하는 신령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임실의 수호자라 불렀다. 고은별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웃들을 돕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실 지역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는 사악한 마법사가 이곳에 나타나 그의 어둠의 세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하여 대지를 갈라지게 하고 강물을 폭으로 물들게 하였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의 힘에 떨며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다. 임실의 번영은 아득히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은별이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악한 마법사가 가진 힘은 막강했기에 고은별은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고은별은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은둔의 요정을 찾아갔다.
그 요정은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녀는 요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요정은 고운별의 순수한 의지를 인정하고 그녀에게 신비로운 별 모양의 펜던트를 건네주었다. 이 펜던트는 그녀가 가진 선한 마음과 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운별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사악한 마법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법사는 처음엔 그녀를 비웃었지만 점차 그녀의 의지에 압도당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고운별은 펜던트를 통해 순수한 빛을 발산하며 마법사를 공격했다. 그 빛은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마법사는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쓸쓸히 사라졌다. 이후 고운별은 임실 지역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마을을 보호하고 돌보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졌으며 임실 지역의 사람들은 고운별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임실은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을 되찾으며 고운별의 전설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온한 삶과 비옥한 들판이 펼쳐진 한국의 양산 지역에는 계절을 소유한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이 존재는 사계의 여신이라 불리며 사계절을 다스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여신의 기분에 따라 양산의 계절은 언제나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양산의 한 작은 마을에 은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은비는 호기심이 많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특히 그녀는 계절을 바꾸는 여신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포이는 늘 그녀와 함께 모험을 즐기는 소년이었다. 어느 봄날 은비와 포이는 숲속에서 놀다가 한참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대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물 위에 새겨진 오래된 문양에는 계절의 열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은비는 포이와 함께 이 우물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우물 안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세계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계의 여신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궁전을 발견했다. 궁전 안에는 사계의 여신이 존재하였고 여신은 두 아이의 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신은 아이들에게 양산의 계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보석 4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봄의 보석인 에메랄드가 사라진다면 봄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고 여름의 보석인 루비가 없어지면 태양은 빛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가을의 보석인 호박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확은 끝날 것이며 겨울의 보석인 사파이어가 사라지면 대지는 얼어붙은 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비와 포이는 용감한 마음으로 그녀의 보석을 지키기로 했다. 각 계절에 맞춰 여행을 떠나며 그들은 다른 전설적인 생명체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계절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봄에는 산속의 마법사 윤슬로부터 자연의 재생을, 여름에는 바다의 정령, 대령에게서 열정과 빛을 배우게 되었다. 가을에는 풍요의 여신 수란에게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겨울에는 얼음의 왕 빙하에게 인내심과 강인함을 배우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익혔다. 여정을 거치며 그들은 마을뿐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도 배워갔다. 마침내 사계의 여신은 그들에게 진정한 계절의 보석은 두 사람의 우정과 자연에 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했다. 모든 모험을 마치고 양산으로 돌아온 은비와 포이 덕분에 사계는 제자리를 찾았고 양산은 다시 완벽한 균형 속에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가는 이들에게 봄의 설레임과 여름의 따스함, 가을의 풍요로움과 겨울의 고요함이란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해주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장성 지역에는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너무나도 울창하고 깊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미로의 숲이라 불렀다. 숲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영토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직 용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숲을 둘러싼 다양한 전설과 미스터리들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했다. 장성에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진이었다. 하진은 예로부터 마을에서 정직하고 용감한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모험을 꿈꿔왔고 장성의 소나무 숲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어했다.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숲의 중심에 닿기 위해선 마음의 깨끗함이 필요하단다.
마음이 혼탁한 자는 숲에서 길을 잃을 것이고 순수한 자만이 숲을 통과할 수 있다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숲의 신령이 소원을 하나 이뤄준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며칠 뒤에야 비로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전부 숲의 복잡함에 길을 잃었다고 했다. 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숲의 신비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처음에는 포근한 기운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길이 구불구불해졌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진은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며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숲의 중심에 가까워질 즈음 하진은 옛 친구 미나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미나는 하진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미나는 숲의 신령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하진에게 전했다. 숲의 중심에 닿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네. 남을 속이는 마음이나 탐욕은 이 숲에서 허용되지 않지. 하진과 미나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드디어 숲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나무 밑에는 신령이 앉아 있었다. 신령은 하진에게 말했다. 내가 숲의 중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열망 때문이다. 여기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마. 그러나 하진은 오히려 숲의 모든 신비가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었기에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하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전파했다. 장성의 소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하진과 미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